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양이 호상구성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호상구성 피부염이 사실 보호자분들이 들리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앓고 있고 사진 보면 아실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애는 사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피부가 이미 밝아져 좀 이렇게 발적이 나 있고 그리고 궤양같이 보이죠. 그리고 얘가 그쪽을 무척이나 이제 가려워해요. 계속 거기를 핥는 거죠. 소양감이 심한 게 문제라는 건데 보호자분들이 얘가 지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으니까 어디에 이게 조금 긁혔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말하는 감염이란 거는 농피증이나 아니면은 곰팡이를 많이 말하죠. 링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근데 요거는 순전히 이런 감염 같은 게 사실 거의 아니고 웬만하면은 고양이 혓바늘 그러니까 소양감이 있어서 혓바늘로 핥고 그것 때문에 궤양이 생기니까 다시 소양감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호자분이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이거를 보호자분들이 사실 잘 몰라요. 고양이들을 그냥 조금 편하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는 발견을 못 하신 경우도 많고 그냥 지나다가 정말 커져서 구멍 뻥 뚫려서 오거든요. 인터넷 사진을 보면 정말 이렇게 심하게 돼 있는 것들도 많아요.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게 정말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건데 보통 병원에 가면요. 이 DTM이라고 하는 링엄 검사나 아니면은 세균 검사를 진행을 해요. 하고 거기서 문제가 보통 없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있다면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상처 부위를 좀 면봉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좀 빡빡빡빡 세게 긁어서 도말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도말로 보면 거의 이렇게 호선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호선구가 보이면 아 이게 호선구성 피부염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찾기가 어려운 것도 부분 사실 있는데 경험상 이런 게 나타나면 아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치료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보호자분들이 약을 좀 오래 먹어야 되고 보통은 스테로이드로 약을 먹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약인데 이거는 제가 항상 봤지만 항생제나 아니면은 뭐 연고 이런 걸로는 거의 개선이 제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기가 그쪽을 긁지 않아야 되고 소양감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들어가고 보통 사진이 이 정도면은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라고 보호자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빠르게 좀 가라앉혀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처음에 치료를 할 때 지금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요만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일주일 먹어가지고 이만큼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내가 아 그냥 스테로이드를 이제 안 먹어야겠다. 보호자분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병원도 올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안 먹는다 하면 다시 한 이만해져서 와요. 이만해서 오면 거의 요거는 한 2달 걸립니다. 2달 걸리게 되고 사실은 뭐 2달이 걸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죠. 약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기 전에 검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도 검사를 많이 하면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스테로이드를 빠르게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을 봤을 때 원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스트레스랑 그리고 알러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알러지에서 뭐 아토피가 있을 수 있고 식알러지일 수 있고 보통 뭐 추루를 끊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뭐 애가 예를 들어서 누가 놀러 왔다던가 아니면 뭐 공사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한번 그쪽을 그냥 짜증나서 어떤 뒷다리 같은 데를 한번 핥는다. 핥았을 때 그게 궤양을 일으키면서 소양감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게 궤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고양이의 혓바늘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가 막 간지러워할 때 네카라마 해줘서 간지러움을 조금 못할게 하면 소형감이 빠지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DTM 검사를 하고, 감염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한번 약을 먹어보고, 완벽히 완치를 한 후에 단약을 하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10명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냥 스스로 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커져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많이 되는 약이 좀 병이고, 또 좀 아프게 되면 심하게 아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병원에서 많이 상의를 한 끝에 치료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